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42살 생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건 회사 다닐 때보다 백수로 지내는 지금이 시간이 훨씬 빨리 흐른다는 겁니다. SNS를 열면 월 1,000만 원은 쉽게 번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지금은 한심해 보이는 제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로 기록하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2세, 15년 경력, 마지막 월급 340만원. 어디 내놓기도 애매한 숫자들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과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이직했던 곳이었습니다. 전 직장을 떠날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곳을 두고 왜 모험을 하냐고. 하지만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더 큰 회사, 더 나은 대우, 더 확실한 비전.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내쳐진 건 저였습니다. 인사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던 그날 오후 2시,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라는 말이 시작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경력자를 자르는 건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니까요. 신입 2~3명 월급이 제 월급 하나였으니까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 직장에 그냥 붙어 있을 걸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는 늦은 후회가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퇴사 후 첫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퇴직금 정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력서 업데이트하느라 바빴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나았습니다.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살. 처음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집을 나서고 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아내 눈치가 보였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카페는 돈이 들고 도서관은 취준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동네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의 남자가 평일 오전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백수라는 단어가 얼굴에 써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42살, 15년 경력, 이력서엔 괜찮아 보이는 스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채용 공고 대부분이 00년생 이하 우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론 문제지만 다들 그렇게 걸러냅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한 달간 10곳이 넘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면접 제한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제가 받던 연봉의 6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니 빨리 적응하실 거예요. 대신 급여는 회사 사정상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저보다 어려 보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직을 그렇게 자주 하셨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15년 경력에 이직 2번이 자주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2곳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치킨 한 마리 사주는 게 망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2만원대 치킨 한 마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 수입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퇴직금은 쌓인 빚 갚는데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요즘 뭐해? 어디 다녀? 라는 평범한 안부 인사가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명함 한 장 내밀 수 없는 내 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일이 생겨서 라는 거짓말로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울었습니다. 42살 남자가 이렇게 초라해져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 직장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 취업 준비 중이야,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어떤 말도 진실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 지내, 너는?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남들은 승진하고 자리 잡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연락을 끊고 숨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 생각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미안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짓눌렀습니다. 제 취업은 점점 더 요원해 보였습니다. 면접 한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대부분 30대를 원했고 40대는 임원급이 아니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낀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임원은 아니고 점지도 않은 나이라는 벽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생년월일 적는 게 두려웠습니다. 프리랜서라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회사에서만 일했던 저에게 혼자 일을 따오고 처리하는 건 막막했습니다. 창업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본도 아이템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배달일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42세에 배달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체면 같은 건 접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밝은 척했습니다. 아빠 요즘 쉬는 거야. 곧 좋은 회사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아빠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웃음이 줄어들고 짜증이 늘어난 걸. 가끔 큰아이가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응 괜찮아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고 3개월 차 지금 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장 잔고 300만원 남짓, 면접 제한 연건, 미래 계획 불투명. 숫자로 보니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책임져야 할 삶이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더 나이 많은 분들, 더 어려운 처지의 분들. 그래도 지금 큰 병 없이 일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봤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하고 아직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취업이 될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오늘도 이력서를 한 곳 더 넣어봤습니다. 답이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할 계획입니다. 달리 방법도 없으니까요.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42세에 해고당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15년 경력, 월급 340만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뭐 해? 라는 평범한 질문이 비수처럼 느껴졌다는 그 순간. 동창회 연락을 거절하고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는 그날 저녁. 평일 오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그 시간들.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가난이 아니라 체면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회사가 자신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살아갑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말에도 업무 공부를 하고 휴가 때도 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15년간 쌓아온 관계, 경력,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다른 한쪽은 회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전부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퇴근 후엔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회사 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언젠가 회사를 떠날 날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나왔을 때 힘들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소개할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제 친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 초반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프리랜서로 첫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회사 다니면서도 꾸준히 외부 세미나에 나갔고 블로그에 자기 생각을 기록했고 회사 밖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명함이 바뀌어도 그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 선배는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고 명함에 적힌 직함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퇴사 후 1년이 넘도록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이력서는 화려했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회사 밖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평생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연 속 주인공이 가장 후회했던 건 그때 전 직장에 그냥 붙어 있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을 놓친 후회입니다. 진짜 후회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15년 동안 회사 밖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명함 없이도 자신을 소개할 방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았다는 것.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익숙한 환경에 갇혀 있을 때 정체됩니다. 회사만 다니는 삶은 뇌를 정체시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업무, 같은 루틴.
15년을 그렇게 보내면 뇌는 그 환경에만 최적화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사를 나오면 뇌는 당황합니다.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일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당신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명함 없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15년 근속 황금 열쇠 2개와 명패 하나만 남지는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에 2시간이라도 회사 밖에 나를 만드는 데 쓰면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생각을 기록하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설마 나한테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